네, 글로벌 증시가 잘 갈 때 좀 못 갔던 우리 증시가 미증시가 간밤에 밀렸는데 오늘은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모두 다 올라가는 시장인데요. 일단 이게 유의미한 반등인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느덧 한 주의 마지막이자 한 달의 마지막 거래일인데 종목에 대한 아이디어 이분과 풀어보도록 할게요. 유영화 KB증권 프라임클럽 스쿼드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저희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머니맵 통해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를 끌어올리는 쪽은 어느 쪽일까요? 일단 삼성전자가 드디어 또 1% 정도 반등하는 모습 나와주고요. 오늘은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가 나란히 2%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IT 쪽에서는 LG전자,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등등이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지금 뭐 간밤에 테슬라 비롯해서 전기차 관련주들도 올랐었는데 오늘은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포스코 퓨처엠 정도 올라가고 LNF와 엔캠은 1% 이상 밀립니다. 헬스케어 쪽에서도 아스코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제약 바이오 쪽에서 HLB, 유한양행 일부 종목들도 상승불 켜고 있고요. 오늘 자동차 쪽에서 현대차 제외하고는 부품주까지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 은행 쪽도 괜찮아 보이고요. 나머지 화장품 소비재 쪽도 오늘 아모레퍼시픽과 FNF가 6%가 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또 어떤 종목들 핫한지 보기 전에 저희 리뷰 하나 가져볼게요. 화장품 관련주가 여전히 시장에서 주도적 역할 잘하고요. 5월은 화장품으로 기억이 될 것 같은데요. 선진 뷰티 사이언스 말씀해 주셨었는데 오늘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더 갈까요? 저는 일단 그 미국 시장 침투율이 여전히 한국 화장품이 한 1%에서 2% 사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본으로 따져도 한 4%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업사이드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선진 뷰티 사이언스는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만 거의 50%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 과열은 조금 시키고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늘 거래량이 신고가 돌파한 상황에서 너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약간은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려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만 해도 이제 이런 자외선 차단제, 그다음에 미국의 어떤 그 현대화 규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 사람들이 별로 얘기를 안 했었는데 한 주 동안 기사가 막 쏟아져 나오고 리포트 나오고 이러면서 지금은 조금은 뜨거워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정도에 한번 챙기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눌림목에서 분명히 자외선 차단제 7월 1일 날 시행이기 때문에 아마도 또 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이 단기간에 거의 일주일 만에 50% 가까이 올라간 종목이었습니다. 일단은 오늘도 신고점 경신한 만큼 수익을 챙겨보고 우리 남은 일정들 좀 소화하면서 눌림목에서 공략해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금요일마다 하는 게 있죠. 한 주 동안 연기금과 사모펀드가 어디에 주목했는지 섹터 볼 텐데요. 다양합니다. 신재생, 음식료, 화장품, 전력기기, 그리고 애플 밸류체인까지 좀 속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제가 여기 지금 요거 사모펀드 작년 2023년 1월부터 본 이래로 여기에 반도체가 빠진 게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네. 반도체가 오늘도 최근에 사실 시세가 조금 쉬기도 했지만 그래서 지금 반도체로 수익을 못 내기 때문에 연기금이나 사모펀드 모두 굉장히 종목에 지금 매달리고 있는 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트레이딩에 굉장히 조금 열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대형주 쪽으로는 이번 주에 데이터 센터의 냉각 시스템 관련된 수혜주로 떠오르면서 LG전자가 좀 기관 수급이 긍정적으로 좀 유입이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애플의 중국에서의 판매량 증가가 이제 좀 나오면서 일단 BH, LG노텍, 그 다음에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것들 수급이 이제 바스켓으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이제 WWDC가 6월 10일 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모멘텀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화장품, 음식료. 그러니까 그게 K 소비재라고 불리우는 것들이죠. 근데 이제 글로벌하게 결국에 이제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뭔가 이제 그 소비에 대해서 좀 가성비 있는 소비 이런 쪽을 좀 집중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소비재가 거기에서 이제 좀 부각이 되고 저는 이제 단순하게 이게 테마냐 유행이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음식료 쪽이 라면이 정말 가장 그 성장이 컸지만
김치나 장류 같은 것들도 성장이 컸다는 걸 보면 그 글로벌,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미국 쪽도 입맛이 조금씩 우리나라 그 음식, 고유의 음식들에 좀 길들여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문화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화장품 쪽에서 일단 이번 주에 굉장히 좀 수급이 많이 유입이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장품 중에서도 자외선 차단제 관련된 종목들이 네. 최근 한 달간 거의 뭐 80%, 뭐 70% 이상 상승을 그러네요. 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열기를 좀 식히고 갈 가능성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화장품 관련해서는 지금 자외선 차단제 쪽이 상당히 좋은 시세를 냈었는데 이제는 약간의 열기를 식힐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그러면 이쪽은 이제 다 봤으니까 오늘의 잠금 해제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도 결국에는 화장품 얘기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본느입니다. 본느도 사실 마찬가지로 차트 보면 계속 기록 경신이에요. 근데 지금 봐도 좋다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뭔가 매력이 있다라는 건데 네,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열어보겠습니다. 자, 왜 본느인가? OEM, ODM 쪽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왜 본느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본느는 제가 아마 여기 와서 그 1,000억 원 아래쪽에서 아마 한번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시총이 많이 성장했습니다. 1,800억까지 올라왔고, 일단은 그 본느 같은 경우는 2009년에 설립된 화장품 ODM 하는 기업인데요. 지금 화장품 중소형사가 왜 지금 주가가 저렇게 상승을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포인트를 좀 짚어드리면 코로나19 이후에 기존의 오프라인 매장 구매에서 온라인 채널 쪽으로 이제 확장이 되면서 미국의 화장품 시장 소비 트렌드가 조금 변화되고 있다라는 점이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채널에 일단 특히 좀 특화되어 있는 SNS나 인플루언서 이쪽에 영향을 받는 미국의 인디뷰티 브랜드가 지금 고성장을 하고 있다는 게 중점적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집중해서 어떤 쪽을 더 주목을 해서 봐야 되냐 본다면, 첫 번째로는 조건이 좀 있는데, 그게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노출도가 높다, 미국에서 플레이를 잘하는 기업들 보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숫자가 나와야 돼요. 숫자가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인디뷰티 고객사들이 많은 기업, 그쪽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숫자가 이미 나왔는데 그럼 앞으로도 성장을 할 것이냐 되게 중요한데, 그 앞으로도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 그거를 고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저는 본느가 그 중에 좀 해당을 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 이제 그 호황을 누리고 있는 미국 인디 브랜드 매출 비중이 동사가 23년도 4분기 기준으로 한 미국 비중 75%, 아마 올해 1분기 기준으로 80% 넘어선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 신규 브랜드가 23년에는 6개 추가됐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60개 추가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YOY로 큰 성장을 나타낼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지금 시장에서 화장품주들이 막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EPS 상승이 있죠. 숫자가 나오니까 숫자 성장하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멀티플이 레벨업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화장품의 멀티플이 거의 배로 올라갔던 때거든요. 한 17배에서 35배 이상까지 튀면서 화장품 주가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지금 뭐 차트만 보면 되게 많이 올랐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멀티플이 지금 15배 조금 위에요. 그러면 다시 화장품 업종이 성장을 하는 것을 확인을 시켜주고 리레이팅이 이루어진다면 멀티플이 상승하는 구간이 분명히 올 거거든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15배에서 20배 사이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멀티플로 봤을 때는 전혀 과열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제 일부 쉬어가는 종목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일단은 그 올해 본느는 영업이익 그 예상치가 한 17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총이 1,8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여전히 좀 저평가 매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올해 정말 많이 오른 게 제2의 빅사이클이다라고 하잖아요. 네. 한창 그때 뭐 2013년, 15년 올랐을 때 호황기일 때는 중국 중심으로 성장했던 거고, 이제는 일본, 미국, 뭐 유럽까지 진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더 갈 수 있다라는 건데,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만큼 쉬어가는 종목들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투자 포인트가 고객사의 대박이 결국에 낙수 효과로 이어진다라는 그쵸. 건데,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사들이 있을까요? 일단 그 최근에 그 상승했던 기업들을 보면은
최근 이번 주에 수급 많이 들어왔던 종목 중에서 한국 화장품 제조라는 기업이 네. 있는데 그 회사가 이제 스킨 천사라는 게 굉장히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되게 잘 나가요. 근데 그 회사의 ODM을 이제 찾은 거죠. 네. 그렇게 지금 시장은 잘 나가는 브랜드에 누가 ODM을 해주냐 이런 부분에 지금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제일 ODM 업체에서 중요한 거는 시장에 이제 막 진입하는 그런 좋은 브랜드사를 이제 고객사로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쪽이 본능으로 좀 많이 찾아오고 있고 지금 뭐 픽시라든지 레어뷰티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되게 대박을 좀 터트려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2분기 지나면서 핵심 고객사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 조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그 팬티 뷰티라고 하는 이게 이제 립 오일이라고 해요. 네. 저도 안 써봤는데 지금 이게 상당히 유럽에서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데 저 항목을 이 회사가 만들진 않아요. 근데 저 회사가 저걸로 만약에 브랜드가 이제 인지도가 높아지면 발주량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능은 이제 3분기, 4분기 쪽으로 가면은 실적 서프라이즈가 꽤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결국 지금 화장품이 굉장히 좋다라는 건 다 알고 있는데 거기서도 얼마나 더 좋을 거냐, 서프라이즈를 보여줄 수 있을 거냐가 저는 이제 앞으로는 좀 초점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면에 있어서 동사가 좀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긍정적인 업황은 일단은 좀 긍정적인 거 말씀을 드렸고 오버행 이슈가 있어가지고 주가가 조금 눌리긴 했었어요. 네. 다른 아이들보다 못 갔는데 그게 이제 5월 28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마지막으로 CB가 공시가 이제 필요한 물량은 다 좀 어느 정도 소진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수급적으로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좋습니다. 화장품의 세계는 참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 걸 보니까요. 오늘도 장 초반에 슈팅 한번 나왔다가 윗골이 약간 달고 있거든요. 가격 전략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목표가는 5,5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3,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5,500원, 손절가는 3,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BH. 앞서 연기금 쪽에서 애플 밸류체인 관련주에 관심이 많았는데 애플이 곧 국내에서는 BH 우리 이렇게 좀 연결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 확인해 볼게요. 타이밍이 좋다라고 하는데 보통 5에서 7월쯤 딱 이때가 이제 관심 많을 때잖아요. 네, 일단 그 최근에 이제 그 애플의 기대감 때문에 주가는 좀 올라오긴 했는데 과거로 봐도 BH는 5월에서 7월 정도 주가의 수익률이 가장 좀 핫한 종목이기도 하고요. 과거 평균으로 보면은 컨트로 통계를 내보면 한 6년 평균이 한 9.9% 상승, 그리고 한 7년 평균이 한 21%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이 가장 조금 긍정적이고 또 다른 해와 다르게 올해 더 좀 긍정적인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애플의 온디바이스 AI가 기대되는 WWDC를 6월 10일 날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 모멘텀이 좀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뭐 애플의 AI 기대감이 저는 여전히 좀 그 시기가 가까워 오면서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긍정적이라고 볼 것 같고 그다음에 일단 최근에 2년 동안 아이폰의 교체가 좀 수요가 부진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교체 주기와 맞물리면서 아마도 뭐 생성형 AI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기대 이상의 수요 발생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IT OLED 적용군 확대 그리고 폴더블 출시 그 부분도 이제 수혜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애플 관련해서 세계 개발자 회의 이벤트도 아직 살아있고 OLED도 확대 적용되고 있고 폴더블 폰 등등 여러 이슈들 남아 있어요. 그러면 하반기에 우리 BH 실적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일단 2분기부터 컨센을 상회할 것 같아요. 이게 주 고객사, 그러니까 경쟁사가 약간은 지금 최종 수율이 좀 잘 안 나오면서 지금 벤더의 그 거의 원벤더로 지금 됐고 그런 부분들이 또 2분기에 긍정적으로 반영을 할 거고 올해 전체로 봐도 영업이익은 한 1,230억 정도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의 하방 위험은 있죠. 아이폰 판매가 부진한 점, 그다음에 뭐 판매 기대치에 대한 어떤 하향이 되는 부분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 하방 위험은 여기서는 좀 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매력적인 밸류에이션과 그리고 기관 수급도
빈집에서 이제 막 사기 시작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연기금 중심으로 해서 기관의 수급도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려가 기대로 바뀌는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까지 목표 주가 잡을 수 있을까요? 네, 목표가는 3만 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2만 5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BH 목표가는 3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2만 5천 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5월의 마지막 거래일은 유영화 KB증권 프라임클럽 스쿼드 과장님과 함께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풀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